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천엔창. 수요일에는 국민의힘에 보내는 특급 정치 컨설팅입니다. 특급 조합 마련했습니다. 행간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정치 분석,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왜 1인자는 안 읽으세요? 1인자. 왜 안 읽으세요? 이제 하려고 했어. 1인자로. 아, 기다렸는데. 그랬어요? 네. 정치 분석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정치 분석을 하는 1인자입니다. 자, 장성철 국민의힘 교수.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인데 네. 학생들한테 어떤 거 가르치십니까? 사회과학의 일을 가르치는데요. 네. 사회과학의 그동안의 철학자, 그 사상가들의 여러 가지 네. 학설을 먼저 가르치고요. 네. 그다음에 한 주간의 정치권에서 돌아갔던 중요한 얘기들을 만평을 먼저 좀 보여준 다음에 쭉 설명을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 네. 가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천하람 변호사는 지금 광주에서 마구 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의미, 오늘 행사는 어땠는지는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네. 임명했습니다. 네.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잠시만요. 천하람 네. 지금 왔습니다. 광주에서 세이프, 오셨습니다. 세이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오늘은 나주에서 지금 바로 올라왔습니다. 숨 돌리고 계세요. 우리 네. 얘기할게요. 예. 자, 질문 잊어버렸어요. 한동훈 임명. 그 20일 날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왜 내일 모레 네. 총리 인준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쭉 스케줄을 놓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럼 화요일 날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하고 수요일은 5.18 이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할 수는 없고 19일은 본회의 전날이니까 괜히 19일 날 하면 또 임명하면 감정이 또 올라가고. 고조가 됐을 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19일 날에 민주당이 좀 유화책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네. 내일 그냥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함으로써 네. 20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냥 감정을 싹 좀 사그라게 들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전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을 안 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에서 별로 의미 있는 카드라고 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임명할 것 같은 느낌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지명을 한 순간에. 그래서 남겨놓더라도 사실 시간 끌기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임명해버리고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호영 후보자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트레이드하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요일 날 임명을 안 했으면요. 다음 주 넘어가야 임명을 다음 할 수 주에 있어요. 하면 되잖아요. 협치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협치하겠다. 예를 표하고. 아이 또 5.18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에 한동훈 후보자도 가가지고 또 인사도 드리고 분화하고 하냐? 해야죠. 아니, 협치 얘기하고 의회주의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임명 꽝. 이거는 내일 모레 이거 뭐 총리 인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부정적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호영 카드 하나로 정호영 카드가 반짝반짝 빛나긴 합니다만 이 카드 하나로 지금 내각을 완성하면 네. 윤석열 일기 내각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점수를 많이 잃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점수는 좀 잃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많은 장관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작성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34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비판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된 분들 많이 많죠. 임명했잖아요. 네. 첫 내각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양해가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랑 욕하면서 배웠네. 라는 내로남불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의 34명 그 임명 강행,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34장의 쿠폰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니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 한동훈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좀 민감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수치를 쫙쫙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그건 안 돼요. 그 청문회를 하고 나서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삼남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이 의원 세 분의 공헌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 자, 그러면요. 정호영 카드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밀어붙일 것이다. 여기까지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윤재순 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분은 절대로 공직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대통령의 참모의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어제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사과를 했으나 회개망측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과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 저분은 상당히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랑 기준과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 그냥 경질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청와대 참모진들 죄송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행정관들, 비서관들, 수석들 앞으로 윤재순 비서관이 했던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 우리 총무비서관도 뭐 그런데 지금 뭐 비서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 문제야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선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박완주 의원 성범죄 의혹 때 첫날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사과해서 저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로 물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판했는데 반대로 이 윤재순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탁현민 행정관의 얘기를 들면서 또 물타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물타기의 연속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탁현민도 했는데 윤재순은 왜 못하냐 이런 논리가 야, 정치권 안에서는 돌고 돌 수 있겠지만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탁현민은 했지만 우리는 윤재순은 안 한다. 이래야 그렇죠. 정권 교체한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탁현민의 글과 지금 윤재순의 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직접 화나니까 뽀뽀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탁현민 비서관하고 친하세요? 근데 친합니다만 친한 걸 떠나서 부적절한 행동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진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부적절한 행동이라니요? 나중에 이게 좀 화면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윤재순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 그럼요. 잘못돼요. 잘못됐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은요? 그것도 잘못됐죠. 그런 분들이 공직기관 비서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과 청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다른 또 이미지랑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출범하는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의 비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로 뽑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솔직히 국민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도덕성이라든지 과거 전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굳이 저는 중용할 필요 별로 없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비판, 이러한 방어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검찰에서 근무를 했잖아. 그냥 뭐 징계 받고 이래가지고 계속 근무했는데 왜 청와대 비서관은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달라요. 네. 법률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포상 몇 번씩 받은 사람들도 대통령실 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자리는요. 정무적인 자리예요. 네. 그렇다면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도 저희 당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최고위층에 많이 계셨지만 대통령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못 그만큼 가봤어요. 저희가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알았어요. 가기 어려운 데군요. 그럼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율사. 자, 전하람.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게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쁜 놈들 잡겠다. 네. 그리고 나쁜 놈들 아니면 걱정하지 마라. 네. 뭐 없는 죄를 뭐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그 메시지를 쉽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요즘 보면 너무 검찰 노이로제가 걸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검찰. 그러니까 한동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건데도 뭐 검찰 독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검찰한테 도장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원에서 영장 내주는 거니까 하는 건데요. 네. 사법 시스템 전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잘못한 게 말 그대로 그 물총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이렇게 노이로제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간첩이 아닌 사람은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부적절하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왜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왜 눈을 피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네. 그 2천여 검사 그리고 뭐 6천여 수사관이 하는 사례 중에 매우 이례적인 그렇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예외적인 걱정- 사례를 가지고 하기 걱정 안 해도 시작하면 됩니까?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다른 뭐 권력기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매우 이례적인 사안인데 매우 이례적인 분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이례적이라도 그런 분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광주 갔다 오셨어요 오늘?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는 너무 저로서는 참 감명 깊은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2년 전에 순천에서 출마했을 때 길에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네, 손가락질 그랬어요? 받고 야 너 그 5.18 또 인정 안 하는 정당에서 뭔 순천에 출마를 하냐. 아니 그때 막 조롱하고 폄훼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요. 당에서. 실제로 그 직전에 뭐 네. 황교안 대표 시절에 또 그리고 뭐 여러 망언들 많이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곤혹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쇼다 이런 얘기 이게 했었죠. 과연 국민의힘 전체의 뜻일까? 이런 미심쩍은 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99명과 배지는 없지만 당대표이신 이준석 대표까지 해서 딱 100명 채워가지고 가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고 저희 가서도 5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끝나고도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래도 좀 더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셨군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네. 윤석열 후보가 갔을 때는 손가락질 막 당하고 제지당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오늘은 그런 분위기 당연히 아니었고 국가 공식 행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주의나 5.18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괜히 무슨 5.18이랑 12.12 빼고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말은 실언이죠. 실언이죠. 그래서 물론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물타기. 차치하고 물타기 차치하고 오늘은 이제 매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정성을 장기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의 방문을 좀 마침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표다. 네, 이제 보수파 진영이라든지 국민의힘 진영에서는요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들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싶어요. 분들은 저는 강용석 후보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신당 창당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 또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8의 정신, 자유와 민주를 향한 그 광주 시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은요. 지역을 떠나서 네. 이념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항상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에게 좀 은혜를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한마디만 보태자면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다라는 걸 넘어서서요. 최근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이라든지 네. 미얀마라든지 다른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국가에까지 이제 수출이 돼서 불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K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광주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18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오늘 대통령이 5.18 유가족이었습니까? 같이 손을 잡고 맞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5.18 단체들이 만나서 있었던 거 얘기하는 것 또 그 분위기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통합
얘기도 하셨고요. 5월 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얘기한 것도 좀 새겼으면 합니다. 9837님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협치 재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용석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했네요. 네, 강용석 후보 네. 신당 창당한답니까? 그러면은 경기지사 후보는 어떻게 된답니까? 지금 일단 저희랑 단일화는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이제 물 건너갔어요 이제? 네, 아니 왜냐하면은 대통령 말을 뭐 못 믿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이랑 진실 공방하는 사람인데 네. 저희 당에서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럼 통화는 안 했답니까? 뭐 대통령실이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용석 후보 성격상 있었으면 벌써 까지 않았겠어요? 뭘까요? 아니, 통화 내용이 됐든 뭐 녹음이 처음에는 됐든 그래서 뭐. 통화 내역이 언제 나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뭐 약간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김세희 씨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강용석 소장은 또 뭐 안 하는 것 같고 뭐 되게 이상해요.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얻을 거 충분히 얻었죠.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이 거의 모든 언론에 나왔고 네, 인터뷰 막 지금 계속됩니다. 많이 했죠. 방송 화면, 자료 화면으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인지도를 상당히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대통령하고도 통화하는 사이야. 나를 무시하지 마. 그렇죠. 그런 이제 보수 우파 쪽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사인도 있었다라고 얼마 보여져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추구했던 바랬던 정치적인 의미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고 빠지는 것 같아요. 치고 빠져요. 네. 자, 지금 붕 띄웠고 그러면 네. 당선보다는 창당에 무게를 둔 겁니까 원래? 아니, 뭐 애초에 당선은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저는 제일 추태가 뭐 3% 5% 지지율 갖고 계신 분이 단일화 장사하는 거 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나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요새는 그냥 거의 뭐 사이비 구구 유튜버 같은 수준인데 저는 당선될 진정성을 갖고 출마했다기보다는 인지도 띄우고 지금 이제 우리공화당 이런 데가 당세가 약해지면서 극우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선점해서 어떤 가로 세로 당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가세당? 아닌가 싶어요. 예, 가세당?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27일 전에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7일하고 8일이 사전 투표일이거든요. 그 전에 본인이 좀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완주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왜 없냐면 네. 완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략 한 3.5% 얻었어요. 네. 근데 김은혜 후보가 3.5% 차이로 졌어요. 그러면은 보수파 진영에서 강용석 너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졌잖아. 그걸 따질 강용석 씨가 아닌 것 맞아. 같은데. 그리고 아니, 그렇게 선거- 해도 그거를 또 국민의힘 탓으로 돌릴 거예요. 아니, 나는 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지들이 안 했다 이렇게. 보수파 진영에서 저는 역적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역적이 지금 돼 있어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꽤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요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보수의 상징이 강용석이라는 거. 아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되죠. 왜 이거는- 그렇게 프레임 짜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강용석 이분이 뭐 보수인지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진보의 상징이 그러면 주진우 우리 아니 저도 앵커님. 아니고 제가 강용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어요? 일부 유튜버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논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진짜 이거 하는 순간 저희 셀프 낙선 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극우 유튜버들이랑 손잡았을 때 황교안 대표 시절 이럴 때 당이 얼마나 이상한 데로 갔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요. 극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정당이었는데 저희가 그거 탈피하느라고 전국 단위 선거 4번 졌어요. 이제 조금 정신 차렸는데 네.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용석과는 단절한다. 아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공정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데 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선거 지금 네.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본- 자, 이재명 후보가 네. 자 뛰어들고 그럼 민주당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호남과 제주도 쪽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되게 좀 눈여겨봤던 여론조사 내용이 뭐냐면 전국 단위에서 경기도까지도 지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게
되게 많이 밀려요. 두 자리 숫자로.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네. 있고 민주당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당 지도가 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후보의 인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여권 후보에 대한 선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야권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참 선거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반대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네. 정호영, 이시원, 김성애, 오늘 얘기하는 윤재순 이런 사람들만 없었으면 저희가 압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논란이라는 악재가 꽤 많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한 득점을 못했고요. 그 와중에 이재명 효과가 나타나려고 할랑말랑하는 차에 박안주 의원 성범죄가 빵 터져버리니까 네. 이재명 효과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취임 초기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안 좋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인사청문회 기간이 굉장히 지뢰밭이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남매의 공헌이 상당히 크죠. 네. 인사청문회를 좀 민주당이 좀 잘 못했어요. 준비를 잘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고 네.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자, 내일부터 네. 지방선거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외교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면 좀 플러스 효과가 지금까지는 있었거든요. 더 어떨까요? 있죠. 더 있다고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들만 앞으로 남아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로서는 외교 무대에도 제대로 대비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추경이 6월 1일 전에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손에 쥐어지면 이것은 현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고마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북한과 관련해서 좀 저도 눈여겨봤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진한다, 직선적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되게 중도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가시더라고요. 메시지가 좀 잘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비핵화, 핵실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기존 정부의 모든 걸 뒤엎을 생각이 없다.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 이어갈 건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있었던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참배 그리고 이런 북한에 대해서의 유연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도층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 부분. 좀 있어요? 네. 저는 그 지방선거의 변수 중에 하나를 이재명 후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안 보여요. 이재명 후보의 말, 워딩, 그리고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나와요. 예. 김동연 후보보다 먼저, 그럴 송영길 수밖에 후보보다 없죠. 먼저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과연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긍정적인 것이냐, 이것은 좀 민주당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등판한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민주당 지지율을 좀 낮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5.18 기념식 그 국민의힘 참석과 관련해서 보다 더 큰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재명 위원장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 광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에 후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립과 갈등 이런 걸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야당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보다 더 크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 왜곡하지 말고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에 넣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그분들 제대로 잘 모십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변수는요?
뭐 또 다른 변수는 저는 뭐 솔직히 잘 이제 안 보여요. 거의 나올 만한 카드들이 양쪽에서 다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좀 안정적으로 또 네, 위기가 제 있네요. 희망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장관이나 대통령실 조각 문제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인사 참사 이런 거는 좀 덜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인사 참사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좀 뭐 부족으로 조금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63님, 제가 바라는 세상은 네.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되고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나 저기나 서로 그 다른 당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경청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나가는 길,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방문합니다. 그 계기로 좀 통합으로 가야 될 텐데 네. 과제는 뭘까요? 앞으로도 이런 꾸준한 뭐 저희 당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당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호남에서 저희 당은 존재감이 아예 없는 정당이었어요. 놀라운 게 광주, 전남, 전북 다 합쳐서 선출직 국민의힘 사람이 0명입니다. 0명. 네. 선출직 전체 개수가 한 600몇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그 구의원 레벨, 그러니까 기초의원 되게 많아요. 뭐 아무튼 한 50몇 명 되고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계기로 저는 저희 호남 지역에서도 최소한 기초의원들은 이번에 꽤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네,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같은 데서는 될 거고 또 이번에 저희 비례 후보들은 꽤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PK에서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풀뿌리에서부터 후발 주자인 만큼 더 열심히 뛴다면은 또 호남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우리 믿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서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순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20대, 30대, 40대로다가 제가 다 청년 공천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네. 바람이 있다면은요, 정말 광주 시민분들과 호남 분들이 이러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호남 사람들 그리고 광주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계속 쳐다봤어요. 네. 근데 정권 초기에는 와서 광주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보여준 게 아까 제가 마침표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들 다 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도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네. 네.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사실은 강원지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사과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차근차근 나아지는 거겠죠. 차근차근 예. 천막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으나 네. 그래도 이제 진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광주나 또 민주주의 정신에 훼손하는 안 통합을 돼요, 그러면. 해치는 그런 정치인들은 탈출시켜야 돼요. 모르신 말씀. 그리고 이게 더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요, 호남에 대한 관심도가 안 올라가요. 뭔 말이냐면요. 광주 민주화 운동만 존중해도 호남을 챙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해도.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챙기는 건 그냥 기본이고, 그거 이상으로 호남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비전 경쟁, 공약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부족했죠. 정치연구소 천현장, 천하람, 장성철, 천하람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한동훈 표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검차장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이분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분인데요. 이거 윤석열 사단만 중용하는 거 아니야? 검찰은 윤석열 색깔로 칠해지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또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